복순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엄마. 대호가 깜짝 놀라며 복순을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 때려?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야, 하늘아. 아빠가 때린 게 아니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대호가 복순을 부축하며 사과했어요. 손주 생일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한 복순. 그러나 현관 앞에 붙은 차가운 쪽지와 돌아온 아들 부부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얼어붙게 합니다. 그날 흩어진 음식보다 더 크게 무너진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아침 5시 반 이복순의 하루는 언제나 시장통의 새벽 소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끝에서는 40년 넘게 쌓인 요리 내공이 묻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손주 하늘이의 10번째 생일이거든요. 하늘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지. 복순이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미역은 찬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쇠고기는 참기름에 볶아서 깊은 맛을 냈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비늘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소금을 뿌려 간을 맞춘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린내가 안 나지. 복순이 고등어를 뒤집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시락 준비가 끝나자 복순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기 시작했어요. 미역국은 국물이 새지 않게 밀폐용기에 담고 고등어 구이는 하늘이가 먹기 좋게 가시를 발라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도 함께 넣었어요. 아들 대원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복수는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역으로 향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손주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복수는 도시락 가방을 소중히 안고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음식 냄새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하늘이의 기쁜 얼굴을 상상하니 모든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복순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는데 복순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집이었어요. 대호가 결혼할 때 혼수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복순은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어요. 며느리 지혜의 글씨로 써진 메모였습니다. 앞으로 음식 갖고 오지 마세요. 배달시켜 먹겠습니다. 복순은 그 글을 읽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하늘이 생일이었고 이미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생일인데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대호와 지혜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복순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지혜는 복순이 들고 있는 도시락 가방을 흘끗 보더니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하늘이 생일이라서 미역국이랑 고등어구이 해왔어. 복순이 대호에게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어요. 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에서 지혜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미안하니? 손주 생일인데.
복순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요. 하늘이 숙제 봐줘야 해요. 대호는 더욱 난처해졌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대호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쉽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있었고 무엇보다 손주의 생일이었거든요. 잠깐만 하늘이한테만이라도. 복순이 대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호가 복순을 말리려고 손을 뻗다가 하필 복순의 뒷머리를 움켜쥐고 만 거예요. 대호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과 고등어구이가 현관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대호가 깜짝 놀라며 복순을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수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늘이의 생일 음식이 모두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하늘이가 나왔어요. 현관 틈으로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하늘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 때려?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대호는 황급히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하늘아. 아빠가 때린 게 아니라.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무서워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복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흩어진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대호가 복순을 부축하며 사과했어요.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등어구이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생일인데.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호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지혜가 하늘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망가진 음식들을 다시 용기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손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복수는 무너졌고 그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다. 복순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도시락 가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아온 복순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주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할머니가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고 있다니.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됐어.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늘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복수는 망가진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대호는 계속 뒤따라와서 사과했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순이 들어서자 대호도 따라 들어오려 했어요. 들어가. 하늘이 기다린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복순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아까 대호가 머리를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복순이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망가진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망가진 도시락 가방을 부엌 싱크대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쏟아진 미역국 때문에 가방 안이 온통 젖어 있었고 고등어 구이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하늘이의 생일 음식이 이렇게 버려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늘이가 얼마나 기다렸을 텐데. 복순이 부서진 고등어 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은 도시락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아까 현관에서 일어난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호의 손이 자신의 머리를 잡았던 그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던 그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고의가 아니었겠지. 복순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복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문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놀란 표정, 그리고 아빠, 왜 할머니 때려라고 했던 그 작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애는 뭘 생각할까? 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복순은 부엌으로 갔어요.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뭘 해 먹을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 왔는데 혼자를 위한 요리는 왠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복순이 라면 봉지를 꺼내다가 문득 멈췄어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에는 대원에 가져다 주려고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김치 냉장고 문을 열자 온갖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백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그리고 하늘이가 좋아하는 달걀장 조림까지 모두 아들네 식구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복순이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고민했어요. 냉장고 정리를 하던 중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오래전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습니다. 이게 여기 왜? 복순이 놀라며 봉투를 열어봤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낼 때 써놓은 것이었는데 복순이 너무 슬퍼해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넣어뒀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오늘에야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유서를 펼쳐보니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어요. 병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또박또박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복순아, 이 땅은 언젠가 내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까지 살아남아. 너는 우리 집 기둥이니까. 유서에는 남편이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변두리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는 평생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살 줄 알아야 해. 남편의 글을 읽으며 복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은 살아생전에도 항상 복순을 걱정해 주었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 아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날이 오면 이 유서를 기억해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복수는 유서를 읽으며 남편이 왜 이것을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복순이 가장 자주 여는 곳이 바로 김치 냉장고였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유서를 발견하게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유서와 함께 부동산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어느새 꽤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던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이런 걸 미리 다 생각해놨구나. 복순이 서류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서야 복순은 깨달았어요. 아들 대호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차를 사주었던 모든 돈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들에게 해주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걸 해줬구나. 복순이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며 놀랐어요. 아파트, 상가, 차량, 그리고 대호의 사업자금까지 모든 것이 복순의 이름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순이 소유주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그냥 잠시 맡긴 것뿐이었는데 복순이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유서를 다시 읽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더욱 와닿았어요. 복순아, 너는 너무 착해.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언젠가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유서를 기억해라. 복순은 유서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오늘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던 그 순간이 바로 남편이 말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복순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내 손으로 내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야. 복순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내일 할 일을 계획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정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는데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복순을 챙겨주곤 했어요. 정 변호사한테 가서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복순이 유서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복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남편의 유서를 발견한 후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물론 아직도 서운함과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생겼습니다. 꿈에서 복순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복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내가 미리 다 준비해뒀으니까. 복순은 꿈에서도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복순은 남편의 유서와 부동산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복순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 복순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해진 의지도 보였습니다. 복순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가방 속 남편의 유서와 서류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복순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정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아직도 간단한 상담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순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복순이 너 오랜만이네. 정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복순은 가방에서 남편의 유서와 서류들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 남긴 유서구나. 정 변호사가 유심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이거 대박인데? 뭐가 대박이야? 복순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복순아, 이 땅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정 변호사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순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그 변두리 땅이 이제는 그렇게 값진 땅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호가 결혼할 때 아파트 사주고 사업자금 주고 차 사준 것도 다. 복순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여기 보니까 모든 게 이 땅을 담보로 한 거야. 정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들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거지. 복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들에게 해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시가로 10억이 넘었고 대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건물도 몇억 원 가치였습니다. 거기에 차량과 각종 생활비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근데 복순아, 갑자기 이걸 왜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정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복순은 어제 있었던 일을 정 변호사에게 털어놨어요. 손주 생일에 음식을 해가지고 갔다가 현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거 다시 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복순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놈한테 잠시 맡긴 것뿐이야. 이제 이자까지 받아낼 때가 된 거지. 정 변호사는 복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정 변호사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지금 당장. 복순의 대답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정 변호사는 복순의 결심을 보고 놀랐어요. 평소 온순하던 복순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바로 통지서를 보내자. 정 변호사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상가 소유권 이전, 차량 소유권 이전. 모든 걸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을 거야. 복수는 정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나타나는 법적 절차들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은행에도 연락해야겠네. 정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며 말했어요. 대호 명의로 된 계좌들과 카드들도 모두 정지시켜야 해. 정지시키면 지혜가 쇼핑할 때 카드가 안 될 텐데. 복순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게 목적 아니야? 정 변호사가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미 시작한 거야. 중간에 망설이면 안 돼.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을 때의 그 굴욕감을 생각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알겠어. 다 정지시켜줘.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 변호사는 여러 기관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대호와 지혜가 사용하던 모든 금융 서비스들이 하나씩 정지되어 갔습니다.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내 계좌에서 나가게 할 거야. 정 변호사가 복순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임대료도 다시 내가 받는 거고. 복순은 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새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들에게 해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아파트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전반을 자신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복순아,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정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복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대호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하늘이는 사랑하는 손주였거든요. 하지만 어제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관 바닥에 엎질러진 미역국, 무너진 고등어구이, 그리고 문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하늘이의 놀란 눈빛. 해줘. 복순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 차례야. 정 변호사는 복순의 결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 복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정 변호사가 복순에게 서류 사본들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며칠 내로 통지서가 도착할 거고 그때부터 대혼애가 실감하게 될 거야. 복순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고마워, 정 변호사. 복순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복순아,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정 변호사가 복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한 것 같아. 너무 오래 참았어. 복순은 사무실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대호에게서 온 문자가 몇 개 있었는데 모두 어제 일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하늘이도 많이 속상해해요.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복수는 문자를 읽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남편의 유서를 다시 떠올려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복순이 가방 속 유서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때야. 복순이 정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 몇 시간 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지혜는 평소처럼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새 가방을 고르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어요. 이거 예쁘네. 지혜가 100만 원이 넘는 핸드백을 들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카드를 꺼내서 계산대에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카드였는데 한도가 넉넉해서 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네. 뭔 말씀이세요? 지혜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카드가 정지된 것 같은데요. 다른 카드 있으시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당황해서 지갑에서 다른 카드들을 꺼냈어요. 하지만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모두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지혜가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혜는 급하게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카드가 다 정지됐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호는 회사 주차장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는데 차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대호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대호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차량 압류 집행관입니다. 이 차량은 압류됩니다. 남자가 공문서를 대호에게 보여줬어요. 뭐라고요? 압류가 왜? 대호가 깜짝 놀라며 공문서를 받아봤습니다. 공문서에는 차량 소유권이 박복순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차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호는 그 내용을 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 어머니 이름인데. 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소유주가 차량 회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소유주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이 차 키를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대호는 자신의 차가 견인되어 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봤어요.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와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호 씨, 무슨 일이에요?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대호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카드가 왜 정지된 거야?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모르겠어. 지금 차도 압류당했어.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차도? 지혜가 더욱 놀라며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은 가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은행에 도착한 대호와 지혜는 바로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김대호 고객님, 오늘 오후부터 모든 담보물의 소유권이 박복순 고객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담보물이라고 하면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파트, 상가 건물, 차량, 그리고 모든 관련 계좌들입니다. 지점장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래 박복순 고객님 소유였고 김대호 고객님은 사용권자였던 것이죠.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우리 집도... 지혜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파트 소유권도 박복순 고객님께 이전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비 등은 모두 박복순 고객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지점장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대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터요? 대호가 간신히 물어봤어요. 오늘 오후 2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지점장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지혜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어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것, 그리고 대호가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전부 회수했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설명이 없었거든요. 지점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소유주이신 박복순 고객님과 직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소유주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한테 가야겠어. 대호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복순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혜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거든요. 내가 어제 너무했나? 지혜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대호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를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복순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들어가자. 대호가 용기를 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복순이 짧게 말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호와 지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복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들을 두 사람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바로 오늘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서류를 보며 물어봤어요. 내가 앞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야. 복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밀어준 후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호와 지혜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 통지서, 상가 건물 임대료 납부 안내서, 차량 소유권 회수 통지서. 모든 것이 복순의 이름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복순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내가 다시 가져온 거지. 지혜는 서류를 보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어머니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정확히 깨달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살라고. 지혜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해줬잖니. 대호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하늘이는 어떻게 해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대호가 애써 부탁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이? 복순이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하늘이는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와도 돼.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복수는 지혜의 눈물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제 현관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니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용서? 복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는 내가 냄새난다고 했잖니. 그리고 음식 갖고 오지 말라고도 했고.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복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됐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스스로 살아보라고. 대호와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호가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복수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복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한 사람분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호와 지혜를 위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거였어요. 저희 저녁은?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희 저녁은 너희가 해결해. 복순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복순이 정말로 자신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을 나선 대호와 지혜는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제는 차도 없고 집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일단 아파트에는 가볼 수 있을 거야. 아직 쫓겨나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대호가 지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그 아파트에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한 건 하늘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부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늘이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대호와 지혜는 하늘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대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혹시 할머니랑 싸웠어? 하늘이가 예리하게 물어봤습니다. 지혜는 하늘이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싸운 게 아니라. 지혜가 말을 흐렸어요. 어제 할머니가 우셨어.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음식 주우실 때 대호와 지혜는 하늘이의 말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이까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아. 대호가 하늘이를 안으려 했지만 하늘이는 피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때렸잖아. 하늘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아이 눈에는 자신이 할머니를 때린 것으로 보였을 거였거든요. 그날 밤 세 식구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하늘이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잠들지 못했고 지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대호는 어머니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호는 회사에 가지 못했어요. 차도 없고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지혜와 함께 복순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왔어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복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 할 말 없어. 복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이야기해봐요. 지혜가 문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복수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대호가 포기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복순의 소유였고 두 사람은 그저 사용자에 불과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복순은 여전히 두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고 대호와 지혜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얼마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지혜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아무리 화나셨어도. 대호가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은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복순이 운영하는 시장 반찬 가게를 찾아갔어요. 집에서는 만나주지 않으니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찬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복순이 혼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바빠 보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대호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복수는 두 사람을 보더니 계속 손을 놀리며 말했어요. 가게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어. 일 안 할 거면 나가. 지혜는 복순의 말을 듣고 뭔가 희망을 느꼈어요.
저희가 일을 도와드릴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가게 한 구석에 쌓여 있는 배추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배추 상자 오늘 안에 창고로 다 옮겨. 그러면 밥 한 끼는 생각해 볼게. 복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대호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배추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시작이라고. 진짜 속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대호와 지혜는 복순의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복순이 내일 새벽에 와서 일해라고 했던 말을 지키려고 온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불안함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복순이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복순이 짧게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종 재료들로 가득했어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하루 종일 팔 반찬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기 가서 마늘 까기 시작해. 복순이 지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호는 배추 절이는 거 도와줘. 지혜는 평생 마늘을 제대로 까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복순이 해준 반찬을 먹었거나 외식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수는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렇게 칼로 살짝 눌러서 껍질 벗기고 뿌리 부분은 잘라내고. 복순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복순의 설명을 듣고 마늘 까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고 자꾸 손가락을 다칠 뻔했어요. 한편 대호는 배추 절이는 작업을 맡았어요. 커다란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소금물에 담그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무겁다니. 대호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두 사람의 서툰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의 손가락은 마늘 냄새로 얼룩져갔어요. 평소 네일아트를 받고 핸드크림을 발랐던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손가락이 아파. 지혜가 작은 소리로 불평했어요. 복순이 그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마늘을 지혜 앞에 쌓아놨습니다. 이거 닦아야 해. 복순이 간단히 말했어요. 지혜는 마늘 더미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다 할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추 절이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고 나르고 소금물을 만들고 시간에 맞춰 뒤집어주고.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대호에게는 모든 것이 고역이었어요. 허리가 아프네. 대호가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수는 간단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평소 집에서 먹던 풍성한 식사와는 달리 정말 기본적인 반찬들만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혜가 상을 보며 물어봤어요. 일하는 사람 밥이야. 많이 먹으면 졸려. 복순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지혜는 평소 같으면 불만을 표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는 작업이었는데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었습니다. 장갑 끼고 해. 복순이 고무장갑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지혜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 버무리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춧가루가 매워서 눈이 따갑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요? 지혜가 힘들어하며 물어봤어요. 다 끝날 때까지. 복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대호는 무거운 김치통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김치를 담은 통들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몇 번 옮기고 나니 팔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구나. 대호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의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은 각종 양념 냄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복순이 가게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지혜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줄이야. 지혜가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두 사람에게 작은 봉지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오늘 만든 반찬들이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비야. 복순이 간단히 말했어요. 대호와 지혜는 봉지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먹던 복순의 반찬이 이제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계속 울먹였어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지. 대호가 지쳐서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한 건 하늘이었어요. 부모의 초라한 모습을 본 하늘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가게에서 일했어. 대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가게에서? 하늘이가 신기해했어요. 그럼 할머니 봤어? 응, 봤어.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같이 가면 안 돼? 대호와 지혜는 하늘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까지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늘아,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화해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혜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서운함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로 가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저녁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혜의 손은 거칠어졌고 대호의 어깨는 무거운 것들을 나르느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좀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 지혜가 마늘을 까며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두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지혜가 지쳐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반찬 가게로 들렀던 거예요. 할머니. 하늘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복수는 하늘이를 보자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늘이 왔구나. 복순이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이는 복순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복순도 하늘이를 안고 있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참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찾아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하늘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나도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어? 하늘이가 복순에게 물어봤어요. 복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하늘이에게 작은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럼 할머니랑 함께 반찬 만들어 볼까? 복순이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하늘이가 있으니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복순도 하늘이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김치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뭐예요? 하늘이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정성이야. 마음을 다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복순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복순은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저녁을 준비해 줬어요. 여전히 간단한 식사였지만 며칠 만에 가족이 함께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 하늘이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복순은 하늘이의 말에 조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호와 지혜에게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복순이 하늘이에게 물어봤어요. 네. 매일 와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하늘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생각했어요. 하늘이가 있으니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하지만 진짜 용서를 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대호와 지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의 손은 거칠어져서 예전의 매끄러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대호의 어깨는 무거운 것들을 나르느라 넓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살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반찬 가게 일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에어컨도 없는 가게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특히 김치를 담그는 날에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후, 너무 더워. 지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휴식 시간을 늘려주지 않았고 일의 양을 줄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더우면 더 빨리 해. 그래야 빨리 끝나지. 복순이 간단히 말했어요. 어느 날 오후 지혜가 김치통을 옮기다가 손목을 삐끗했어요. 너무 무거운 것을 들다가 힘이 빠진 거였습니다. 아야.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손목을 붙잡았어요. 대호가 급하게 지혜에게 달려왔어요. 괜찮아? 어디 다쳤어?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혜의 손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명백히 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지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으면 계속해. 복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하늘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학교가 끝나고 바로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하늘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엄마, 왜 울어? 하늘이가 지혜에게 다가가며 물어봤어요. 괜찮아, 하늘아. 엄마 안 울어. 지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엄마의 부은 손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손목이 왜 이래?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금 삐었어. 괜찮아. 지혜가 하늘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늘이는 복순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복수는 하늘이를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손주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괜찮을 거야. 조금 삔 것뿐이야. 복순이 하늘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엄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복수는 하늘이의 울음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약국에서 파스를 사와서 지혜에게 줬습니다. 이거 붙여. 복순이 파스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지혜는 복순이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이는 엄마를 위해 수건을 가져다 주고 찬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복수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늘아,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복순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복수는 처음으로 네 사람을 위한 제대로 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혜의 손목을 생각해서 죽도 끓여줬습니다. 이거 먹어. 손목 다친 사람은 따뜻한 거 먹어야 해. 복순이 지혜에게 죽그릇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지혜는 복순의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한 달 넘게 차가운 대우만 받다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거였거든요. 어머니, 지혜가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복순은 여전히 표정을 굳히고 있었어요. 다 먹고 쉬어.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복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지혜의 손목이 나아지자 일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완전히 냉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하늘이는 매일 가게에 와서 할머니와 부모를 도왔어요. 어린 나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그릇을 정리하고 가게 청소를 도왔어요. 하늘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복순이 하늘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할머니, 나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하늘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복순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복순은 하늘이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하늘이의 작은 손으로는 배추를 제대로 버무리기 어려웠지만 복순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양념이 묻도록 해야 해. 복순이 하늘이의 손을 잡고 함께 김치를 버무렸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웠어? 하늘이가 지혜에게 물어봤어요. 지혜는 잠시 당황했어요. 사실 자신은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할머니만큼 잘하지 못해. 지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워요.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복수는 하늘이의 말을 듣고 잠시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 수 있어. 하지만 성의 없이 배우는 건 싫어. 지혜는 복순의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요. 지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복순은 지혜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 만드는 법까지. 하지만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손맛이 없어. 다시 해. 복순이 지혜가 만든 나물을 맛보고 말했어요. 지혜는 몇 번이고 다시 만들었어요. 손이 아프고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지혜의 요리 실력이 늘기 시작했어요. 복순도 조금씩 지혜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먹을 만하네.
복순이 지혜가 만든 김치를 맛보고 말했어요. 지혜는 복순의 인정을 받아서 기뻤어요. 몇 달간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것 들기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큰 김치통도 혼자서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진짜 강해졌다. 하늘이가 대호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복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구나. 지혜는 복순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복수는 지혜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두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좀 사람 같네. 복순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늘이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웃어. 할머니가 웃어. 하늘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복순의 반찬 가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복순이네 반찬이었던 간판이 어느새 어머니의 밥상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새로운 간판을 달던 날 대호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글씨를 하나하나 붙이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연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아빠, 조심해요. 하늘이가 아래서 대호를 걱정하며 소리쳤어요. 지혜는 가게 안에서 간장을 끓이고 있었어요. 1년 전 마늘 까기도 제대로 못하던 손이 이제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허영심 대신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혜야, 간장 불 좀 줄여. 복순이 자연스럽게 지혜에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지혜가 대답하며 불을 줄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냉랭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복순 혼자 만들던 반찬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만들어서 그런지 양도 많아지고 맛도 더 좋아졌거든요.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단골 손님이 소리쳤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혜는 이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가게 운영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 요리 솜씨가 늘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시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지혜가 복순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복순도 지혜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 정말 맛있어요. 하늘이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건 엄마가 담근 거야. 복순이 지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혜는 복순의 말에 놀랐어요. 복순이 자신이 만든 김치를 인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이제 제법 손맛이 생겼어.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호도 감격했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대호가 복순에게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복순이 소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순의 표정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했어요. 가게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공부하는 하늘이의 모습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효도가 뭐예요? 하늘이가 숙제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효도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봐드리는 거야. 하지만 가장 큰 효도는 스스로 바르게 사는 거지. 하늘이는 복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복순은 하늘이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있어. 지혜는 복순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년 전 자신들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복순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을 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 복순이 대호와 지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지혜가 나서려 했지만 복순이 손을 저었어요.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오랜만에 가족들 밥 해주고 싶거든. 복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복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받고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 있었어요. 역시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하늘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만든 것도 맛있어. 복순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는 복순의 칭찬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지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감사하기는. 우리가 가족인데. 복순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년 전 현관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들을 말이에요.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순은 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복순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늘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진 거예요? 복순은 하늘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 온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됐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놓았어요. 손님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복순이 의자에 앉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대호와 지혜가 가게를 능숙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복순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지혜가 복순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이제야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 같아. 복순이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해가 질 무렵 복순은 가게 앞에 앉아서 하늘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대호와 지혜는 가게 안에서 내일 사용할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복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대호와 지혜가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이 밥상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복순이 가게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간판 아래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일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복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대호와 지혜가 함께 가게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지와 결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복순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의 밥상에서 펼쳐질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복순을 본 대호와 지혜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데 늦을 수 있나?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따뜻한 하루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복순 할머니와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